네, 반갑습니다.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미적분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미적분은 크게 1단원 수열의 극한, 2단원 미분법, 3단원 적분법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1 수열의 극한에 대한 중단원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체계는 첫 번째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로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학문적인 체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완비공리, 두 번째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AP1, 세 번째 AP2, 네 번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의 엄밀한 정의, 다섯 번째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의 엄밀한 정의, 여섯 번째 핵심 수열 n분의 1이 0으로 간다의 증명, 일곱 번째 부분 수열 정리. 이렇게 1단원을 마칠 수가 있고, 중단원 2로 넘어가게 되면 수열의 계산입니다. 극한의 계산은 첫 번째 스곱 보존, 스칼라 곱 보존, 두 번째 합 보존, 세 번째 차 보존, 네 번째 곱 보존, 다섯 번째 나눗셈, 여섯 번째 극한 비교, 일곱 번째 조임 정리, 여덟 번째 발산 비교와 속도 비교, 로그, 당함수, 지수함수 순서대로, 아홉 번째 AN이 알파 양수로 수렴할 때 BN이 무한대로 간다면 알파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 꼴이다 라는 것이죠. 즉 AN, B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증명할 수 있고, 열 번째 AN이 알파 양수로 갈 때 무한대분의 알파 꼴, 즉 n분의 an 같은 꼴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면 3단원으로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항 정리, 두 번째로 BI, 베르놀리 이니퀄리티죠. 이걸 사용해서 세 번째로 AN이 양수일 때 AN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과 AN이 0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필충인 것을 증명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등비수열의 수렴 반경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 빵꾸뽕 1까지가 수렴하는 범위다 를 사용해서 기출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급수에 대한 이야기. 급수도 일반적으로 수열의 일부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첫 번째 일반항 판정법, 즉 AN이 급수,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수렴이면 AN이 0으로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스곱 보존, 합 보존, 네 번째 차 보존, 다섯 번째 괄호 달리 묶는 급수, 여섯 번째 재배열 급수, 일곱 번째 리만 재배열 정리, 여덟 번째 비교 판정법, 일반적인 이런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굉장히 출제되는 무한 등비급수, 즉 수렴 반경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거고, 결국은 공식, 유명한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a, 즉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중학 도형을 연기해서 프랙탈 구조로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리수 2의 경우에 우리 단조 수렴 정리 예전에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꼴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고, 세 번째로 2의 급수 표현, 즉 시그마 n은 0서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과 2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2는 무리수이다까지 밝혀서 무리수 2, 자연상수 2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대단원 1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은 이 중에서 중단원 1인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먼저 우리 X라는 집합을 1배구간에서 2개구간까지 열려있는 이러한 집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를 두고 오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질문입니다. 1배구간, 2개구간에서 1개폐구간에서 상한과 최대값은 어떻게 구별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한이라는 개념은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일단 최대값이 있느냐 했을 때 2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지만 느낌적으로 이 상한이라는 것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2라는 게 바로 이 집합 X의 상한이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얘를 maximum max를 쓰고, 얘는 supremum 해서 sup, 상표도 있죠. 그래서 supremum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얘는 2로 존재를 하고 얘는 2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한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집합적으로 상하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성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리로 받아들이고 모든 무한에 대한 세계에서의 기본 핵심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즉 공준, 공리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완비성 공리입니다. 실수의 조밀성 때문인데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면서 방금 봤던 예처럼 어떤 전체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됐을 때 만약에 이 X라는 집합이 위로 6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집합 X에서 3이라는 것은 1 배구간, 2 개구간의 상계입니다. 그리고 5도 되고요. 100도 되고 엄청나게 많죠. 어쨌든 위로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기호적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large m이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이 존재성 기호고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large m보다 같거나 작을 때 위로 6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집합 x가 위로 6이면 집합 x의 상하는 수프리멈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면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m이란 거는 이제 상계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상한이라 하면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 즉 제일 최소값을 우리는 최소 상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집합 x의 경우 2의 상계는 3, 4, 5, 2.1, 2.001, 2.00001 이런 거 있지만 2가 제일 작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프리멈 x는 2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성질이고 자연수 집합은 이렇게 로마자로 n이라고 쓰는데요. 위로 6개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자연수 집합은 무한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걸 완비성 공리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기류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자연수 집합에 위로 6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제일 큰 녀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류법 사용해서 자연수 집합이 위로 6개라 하면 부정을 하는 거죠. 이 집합 n은 공집합이 아니면서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집합 자연수 n의 상하는 반드시 어떤 a로서 이렇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프리멈 n은 a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a에서 1을 하나만 딱 빼주게 되면 얘는 절대로 상한은 아니죠. 왜냐하면 상한이란 것은 상계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해주더라도 절대로 상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수 집합 n의 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즉 a-1보다 큰 large m인 자연수 m은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랬을 때 자연수는 항상 그 페아너 공리, 즉 일씩 더해가도 자연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large m 플러스 1 역시 자연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등식에서 똑같이 양변에 1을 더해주시면 결국 a가 m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연수는 m 플러스 1이 자연수가 되고 a는 이 녀석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a가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연수 a가 자연수 집합의 상한임의 즉 상계임의 모순이 되는 거죠. 상한도 상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AP2 대한 이야기인데 극한, 수열극한이든 극한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 이것은 AP1과 동치입니다. 사실은 표현 충분 조건이고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작은 라지 n분의 1꼴의 자연수, 아주 큰 자연수 n은 항상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1억분의 1이 있다면 1억 1분의 1은 반드시 존재하죠. 1억분의 1보다 작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자연수가 될 테고 얘를 위에 있는 AP1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양수라고 했을 때 부등식 성질에 의하면 x분의 1은 0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랬을 때 이 AP1에 의하면 방금 2번에 의해서 자연수는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주 큰 실수라 할지라도 이 녀석보다 x분의 1보다 더 큰 자연수 라지 n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해서 그 얘를 역수치해 주시면 x라는 녀석이 n분의 1보다 크다가 됨으로써 이야기한 라지 n분의 1꼴의 x보다 작은 자연수를 항상 찾아낼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증명은 끝이 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열 극한의 핵심인 포인트예요. 자, 네 번째로 그래서 an이 알파로 간다, 알파로 수렴한다를 이제부터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엄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교과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을 알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고 좀 많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입실론 n 논법이라는 것으로 사실 보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본적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실론을 반경이라고 생각하고 라지엔을 첨수라고 생각해서 반경 첨수 논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쌤이 준비한 내용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입실론 n 논법의 가치라고 해서 수열극한에서 입실론 n 논법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20개만 빠르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이 좀 오시겠지만 첫 번째, 수투 미적분의 기본 성질을 증명 혹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게 되면. 두 번째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방금 봤죠? 라는 일상의 모호함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 수열이나 마이너스 1의 2n승 같은 거, 이런 수열의 수렴 발산함을 설명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능적 무한에서 네 번째, 실무한의 개념을 획득해서 무한의 본질을 다룰 수가 있고, 다섯 번째로 고교수학 핵심인 무한 개념의 올바른 출발점이 되며, 여섯 번째, 기본적인 공리체계에서 맞춰낼 수가 있고, 핵심 원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일곱 번째에서 현대 수학이 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며, 이제는 학교 수학에서도 다룰 시기가 되었다라는 점. 여덟 번째, 근래에는 교육과정 양이 축소되는 만큼 그 깊이를 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논법이고요. 아홉 번째로,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더욱 발전하며 아이들의 학력은 상승하므로 그 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사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차별점이 되며, 11번째로 학계에서는 학문 수학을 교수학적 변환하여 학교 수학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12번째, 활동과 탐구 중심의 생기부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영재학급 영재원에서 자주 다룬 논법이고, 14번째, 수리논술에 큰 도움이 되며, 15번째, 수학 실력, 특히 수능 문제 해결력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9월 평가원들 보면 이 형태들을 알 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이공학 계열 수학 관련 진로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마음에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진학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수학에서 성적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주고, 18번째, 무한의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19번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도 되며, 20번째,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실론 n 논법으로 수열극한을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예를 좀 들 건데요. 일단 수열의 극한은 항상 1차원, 2차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즉, 수직선 상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상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가는 어떤 그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없이 어디론가 가까워지니까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의 문제죠.
그래서 그 중심을 알파라고 생각하고 1차원상에서 반지름이 입실론, 이걸 기호를 입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경이 입실론보다 작은 이런 안에 들어가는 수열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이 안에 A4 이후로는 다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얘는 즉 첨수 4번 이후로 다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실론을 또 줄여 나가 볼 텐데요. 2차원 해석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같은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A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A2 있고, A3 있고, A4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어디론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이러한 반경을 탁 두고 왔을 때, 1, 2, 3번 다 튕기고, 4번 이후로부터는 다 들어오죠. 그래서 4번 이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입실론의 응대에서 첨수 n번이라는 것이 대응을 합니다. 즉, A 라지 n의 첨수 라지 n의 넘버를 한번 따져보면 2분의 1일 때 만약에 이 상황이 2분의 1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4번 이후로 다 들어왔고 이 입실론이라는 크기를 반경을 좀 더 줄여버리면 즉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일 때는 한 6번부터 다 들어온다. 그 다음에 4분의 1일 때는 한 8번부터 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를 정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쁘게 쓸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반경 입실론이 점점 작아지면 그에 대응해서 첨수 n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응 관계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입실론이라는 반지름이 결정될 때마다 이에 의존해서 첨수 n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 이후로 다 들어온다. 6번 이후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존재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글로 일단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있어서 스몰 n이 라지 n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an과 알파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 그러한 첨수 n이 존재한다. 자, 한 번 더. 이미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여 위치만 바꾼 것 뿐입니다.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라지 n보다 an과 알파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호적으로 일단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정명제 때문이고 일단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적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1 때 썼던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존재한다 이 기호를 좌우로 뒤집은 거예요. 라지 n이라는 첨수가 있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an과 알파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얘가 수열극한 an이 알파로 간다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우리 AP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해볼 텐데 비슷한 이유로 그러면 일단 An이 무한대로 간다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지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즉 n이 한없이 커질 때 AN도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림을 대충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임의로 아주 큰 양수 라지 m을 두고 옵니다. 보통 입실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수를 뜻하고요. 라지 m이라는 것은 아주 큰 양수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호를 좀 달리 표현한 것 뿐입니다. 무튼 m 양수를 딱 던져질 때마다 어떤 적당한 아주 큰 넘버 첨수가 있어서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6번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a 6번 즉 첨수 6번 이후로 라지 m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 아까 설명했다시피 입실론이라는 이 기호는 아주 작은 의미에서 쓰고 라지엠은 아주 큰 의미에서 문자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 사실상 논리와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 표현의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기호화 한번 시켜보면 임의의 양수 라지 m에 대해서 이에 응대하여 어떤 첨수 큰 넘버 n이 존재를 합니다. 자연수로서. 그래서 이 라지 n 이후의 모든 n번에 대해서 an이 라지 n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의 정의입니다. 똑같이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죠.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를 이제부터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자 문제 이렇게 하면서 최초에 생각 열기에 보통 등장하는 수열입니다. 너무 당연하긴 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간다.
이 녀석은 정말 핵심이 되는 수열이고요. 얘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입실론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정의대로 만족하도록 3번 AP2에 의하면 얘보다 작은 large n분의 1꼴의 자연수 n은 반드시 존재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large n보다 같거나 크면 n분의 1은 역수로서 large n분의 1보다 작고, 따라서 n분의 1 빼기 0이라는 이 거리는 실제로 n분의 1이며, 얘는 위에서 이 부등식에 의해서 large n분의 1보다 같거나 작고, 또 위에 있는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입실론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입실론 던졌을 때 어떤 넘버 n이 있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n분의 1 마이너스 제로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됨으로써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은 되었고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부분수열 정리를 이야기하면서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서브 시퀀스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ANK라고 쓰고 수능에도 종종 보이죠. 자주 보입니다. 사실 ANK가 AN의 부분수열이다 라고 하면 일단 정의는 원래 이랬습니다. NK가 증가 자연수열일 때를 뜻합니다. 단지 이것만 되면 부분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 A 1, 2, 3, 4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이 녀석들의 부분만 이렇게 꺼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N1, 세 번째 이 녀석을 N2, 이 녀석을 N3 이렇게 두게 되면 얘는 부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NK라는 것이 2K-1인, 즉 K는 자연수일 때 이러한 새로운 자연수열이에요. 근데 얘는 분명히 증가하죠. 당연히 증가하는 홀수이기 때문에 1357 이렇게 가는 증가 자연수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NK를 첨수로 하는 것은 당연 부분수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NK를 우리가 써보면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5, 4일 때 7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첨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파란색 동그라미 쳐보면 이 두 개 똑같고 똑같고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기본 원수열의 어떤 부분만 뽑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부분수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분수열은 아주 독특한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독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것이면, 이걸 만족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AN의 모든 부분수열 ANK라 했을 때 얘는 반드시 같은 값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역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박스를 치고, 이 녀석은 증명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활용 예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증명 간단하게 해드리면, 가는 방향, 일단 역방향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AN 자기 자신이 부분수열이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면 증가 자연수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분수열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하고요. 그다음 가는 방향은요, 사실상 K가 NK보다 같거나 작죠. 왜냐하면 NK가 증가 자연수열이고 이 첨수보단 당연히 K가 더 같거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보다 같거나 작은 large n을 선택해버리면 AN이 알파로 수렴한 됐을 때 자동으로 모든 부분수열들이 다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용례를 사용해보면 가는 방향은 특정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성질 혹은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러한 수열이 수렴상이라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숫자를 넣어가지고 직관적으로 0으로 간다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핵심 수열, 즉 n분의 1 AN을 이렇게 모수열, 원수열로 보게 되면 by 6번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죠. 증명을 했고, 그랬을 때 nk라는 수열을, 그러니까 증가 자연수열을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면 k가 자연수일 때는 당연히 증가 자연수열이기 때문에 ank, 즉 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에 있는 정리 때문에 an의 부분수열로서 똑같이 7번 부분수열 정리 가는 방향에 의해서 똑같이 0으로 ank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는 방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k 대신에 그냥 n으로 문자만 바꿔주시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역시나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셔도 사실 되겠지만
우리 좀 엄격하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n이 한없이 무한으로 갔을 때 한없이 1에도 가까워지지만 마이너스 1에도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1과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극한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뜨려 줄 수가 있는데요. 기류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정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알파라는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7번의 부분수열 정리 가는 방향에 의하면 이 모든 부분수열이 같은 값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 홀수를 따로 한번 빼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2연승이라는 것은 항상 1인 상수수열인데 얘는 자기 자신으로서 1로 수렴을 하고 얘도 입실로 n 논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 녀석도 마이너스 1인 상수수열로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아까 정리에 의하면 모두 부분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1과 마이너스 1로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역방향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수열이 있어가지고 짝수는 전부 다 3으로 가고 홀수도 전부 다 3으로 간다 했을 때 원수열의 수렴 발산을 따져보게 되면 위 정리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부분셀이 지금 분할된 모든 부분셀이 다 같은 값 3으로 갔기 때문에 AN 역시도 역방향에 의해서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수열은 여러 가지 수렴 발산을 판정하기에 되게 좋은 도구고 실제로 입실론 N 논법으로 증명을 한 핵심 수열 n분의 1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산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